이번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 중에서 순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 확률과 통계 책 전체를 두고 좀 얘기를 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은 앞부분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풀기가 까다로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풀리긴 해. 약간 요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할만해진다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순열과 조합을 배울 때 우리가 1학년 때 수학을 배울 때 2학기 마지막쯤에 그때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어요. 물론 선생님은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이미 배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거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작년 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 확률을 배우기 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잠깐 썼다 지울 건데 우리 3 곱하기 2가 6인 거 맞죠? 근데 똑같은 계산인데 어떨 때는 3 곱하기 2인 거고요.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2로 나눈 것도 6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고 특히 이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걸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답만 보고 답 맞았어. 그럼 난 이거 맞았다. 나 이거 이해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어떻게 풀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계속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확률 부분, 그러니까 이 앞부분 순열과 조합해서 이 경우의 수 부분 다룰 때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걸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신만의 독창적인 풀이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새로운 풀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좀 억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주의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 지우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에 순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NPR로 썼던 퍼뮤테이션 기호를 사용했던 그 순열이 있습니다. 얘는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는 거죠. 알개 뽑기. 알개를 뽑거나 뽑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때 순열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중복으로는 안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 순열 조합을 배울 때는 계속 대표적인 예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누구를 뽑을 거냐면 실장, 부실장, 그 다음 총무를 뽑아볼까요? 총무 이런 식으로 뽑는 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자 중복을 해서 뽑으면 안 되겠죠. 실장도 하고 부실장도 하고 총무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뽑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뽑은 게 실장, 두 번째 뽑은 게 부실장, 세 번째 뽑은 게 총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10, P3, 10 퍼뮤테이션 3으로 풀었고 이때 계산이 뭐였냐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요 앞부분에 있는 수로 시작해서 3번 숫자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곱하는 게 바로 순열의 계산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올라와서 아예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만난 후에 배우는 순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한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1학년 때 배운 거였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처음 배울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순열인데 앞에 원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뭔가 원 위에서 이야기하는 순열입니다.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순열이 바로 뭐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복순열이라는 건 벌써 좀 느낌이 와요. 순열인데 중복이 가능하겠구나.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중복이 얘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써놨네요.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되는 순열. 그래서 여기는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배우는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좀 있겠구나, 서로 다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해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원순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원순열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디를 지금 갈 거냐면 중국집을 갈 거예요. 우리 중국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중국 요리를 하는 집 가면 가운데에 원탁 테이블 이렇게 있어서 도는 거 알고 있죠? 원탁 이렇게 도는 거. 네, 거기에 가서 지금 뭔가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이제 여기다 이름을 실제로 적으면서 하는데 이거 업로드용이라서 이름 적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A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고 B라고 하는 사람 여기, C라고 하는 사람 여기, D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앉히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지금 사람이 앉는 걸로도 원래는 원순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꼭 뭘 시켜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메뉴를 좀 생각을 할게요. 메뉴를 생각했는데 당연히 중국집을 갔으니까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 먹겠죠. 그 다음에 B는 탕수육을 먹겠답니다. 그 다음에 C는 볶음밥을 먹겠대요. D는 뭘 먹일까요? 양장피를 먹여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근데 요거랑 요걸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짜장면이 있고 여기에 양장피가 있고 여기에 볶음밥이 있고 여기에 탕수육이 있는 요 상황. 그러니까 지금 1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하고는 같은 배열일까요? 다른 배열일까요? 사람은 만약에 똑같이 아까처럼 A, B, 여기가 C죠. C, D 이렇게 만약에 안 친다고 하면 얘는 분명히 다른 배열이에요. 왜 다르냐면 B가 B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탕수육 시켰는데 이번에는 양장피를 시킨 거기 때문에 같지 않죠. 이때는 이 배열 자체를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릇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자리를 바꿔줘요. 탕수육, 양장피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서빙하는 부분이 이 2번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줄 거냐면 되게 쉬워요. 여기에다가 탕수육을 주고요. 여기다가 볶음밥을 주고요. 여기다가 양장피를 주고요. 여기다가 짜장면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ABC는 당연히 이렇게 배고파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겠죠.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얘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1번과 3번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1번하고 3번하고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분명히 지금 내 앞에 들어와 있는 음식은 달라요. 하지만 선생님이 전제를 깔았죠. 지금 내가 어디가 있냐면 이 원탁 테이블이, 이 원탁이 돌아가는 지금 테이블 위에다가 음식을 놨어요. 원래 그래서 중국 요리집 가면 그걸 돌려가면서 먹잖아요. 그쵸? 돌아간다는 게 아주 포인트예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서빙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1번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릇에 손을 대지 않고 아까처럼 탕수육, 양장피를 이렇게 직접 그릇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해집니까? 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테이블을 돌려주면 돼요. 꼭 사람이 바뀌는 것 같나요? 테이블 자체를 이렇게 지금 한 칸, 90도만큼 회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 1번과 2번처럼 배열된 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1번과 3번처럼 배열된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원순열의 큰 줄기는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1번과 지금 싹 다 지워놨죠? 1번과 같은 배열로 만들 수 있는 게 뭔지를 살피자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짜장을 주고 여기다가 탕수육 주고 여기다가 볶음밥 주고 여기다가 양장피를 주는 거 같은 배열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ABCD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1번과 2번 같은 거 맞나요?
맞다는 거. 왜? 어떻게 했어요? 짜장면을 이쪽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반 칸으로, 그러니까 4분의 1 칸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럼 나는 또 똑같은 걸 또 만들 수 있겠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짜장을 주고 여기다가 탕수육 주고 여기다가 양장피를 여기다가 볶음밥을 주고 여기다가 양장피를 주면 되는 거죠. 얘를 같게 만들려면 1번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엔 얘를 이마만큼 돌리면 되는 거죠. 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여기가 여기가 짜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갔으니까 어디야? 왜 이렇게 헷갈리지? 여기가 탕수육, 여기가 볶음밥, 여기가 양장피로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 놓으면 1번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 원순열은 돌아가는 게 핵심이구나. 여기서 잠깐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원탁 테이블을 뒤집진 마세요. 우리 그거를 어디선가 뭐 목걸이 순열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언젠가 얘기가 됐었던 그런 순열인데요. 우리는 그냥 원탁을 돌리는 데에만 원순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돌리는 것만 가능해. 시계 방향이든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돌리는 거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메뉴를 뭔가 순서가 있게 배열을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원래는 4피사, 그러니까 4팩토리알이라고도 불렀고 어떻게 계산했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했던 그 계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이런 식으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4피사, 4팩, 4321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를 하나, 둘, 셋, 넷으로 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원하는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이 센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세팅 상황에서 똑같은 게 4번이나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한다? 뭔가 세팅이 될 때마다 4개씩 똑같은 게 생기겠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 네, 4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게 4개가 나왔기 때문에 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을 나중에 공식화해서 배우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탁 위에다 원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를 n-1 팩토리알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정리하게 돼요.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알기를 선생님 원치 않아요. 얘는 뭐냐면 n 팩토리알인데 누구로 나눈 거냐면 n으로 나눈 거예요. 왜 n으로 나눴어? 똑같은 게 n개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제발 얘를 이렇게만 외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만 외우는 것도 물론 쓸모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순열이 왜 n-1팩이 됐냐라고 하면 여기서 똑같은 게 n개가 나와서 n개로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꼭 하면서 우리가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자. 자,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보니까 쉬워졌어요. 아, 원탁에 A, B, C, D 4명이 앉고 있구나. 근데 똑같은 얘기죠. 선생님이 아까 뭐 짜장, 탕수육, 뭐 볶음밥 뭐 이렇게 했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그냥 사람만 앉혔어요. 보니까 이렇게 앉는 것과 이렇게 앉는 것은 다른 것인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어떻게 했어요? A가 그냥 이렇게 가고 B가 이렇게 가고 C가 이렇게 오고 D가 그냥 이렇게 온 것과 같은 배열이에요. 내 왼쪽 오른쪽 짝꿍은 변함이 없어요. 내 왼쪽에 있었던 애는 계속 왼쪽에 있고요. 내 오른쪽에 있었던 애는 계속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다는 거죠. 금방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4명이서 둘러앉는 거니까 원래는 4팩인데 똑같은 게 4개씩 생기니까 4로 나눠져서 얘는 뭘로 푼다? 3팩으로 푼다. 이렇게 푸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4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치할 때 다음 4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시키면 배열이 일치한다.
아까 원순열 설명할 때 내내 했던 말 돌린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3팩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뭐야? 4팩을 4로 나눈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이제 그런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다음 원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다. 똑같이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순열의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봅시다.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회원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원순열이겠죠. 5명이 앉는 경우의 수. 이번에는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앉겠다는 거예요. 회장과 부회장이 이 안에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당연히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5팩. 그러니까 얘도 5 퍼뮤테이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팩이 되고, 근데 이때마다 얘네가 이렇게 한 칸, 아니면 2칸, 아니면 이렇게 3칸, 4칸, 혹은 5칸씩 이렇게 자리를 돌리면서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긴 똑같은 게 몇 개씩 생기겠어요. 정말 당연해요. 5개씩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5-1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뭘로 나눴으니까 5로 나눴으니까 4팩하고 똑같은 거죠. 4, 3, 2, 1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6, 4, 24가 바로 답이 됩니다. 이번에는 요즘 솜씨 부렸어.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게 앉는 거래요. 이웃이 우리가 이 순열 조합에서는 뭐라고 배운 거예요? 옆에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아이디어는 아주 똑같죠. 옛날에 했던 순열과 어떻게 해요? 회장하고 부회장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5명이었죠. 근데 이제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회장, 부회장 묶은 거 하나 하고, 원래 얘가 A였고 얘가 뭐 B였으면 C, D, E 해서 사람 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원순열 배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팩이 아니라 원래는 4팩인데 지금은 회장, 부회장 묶었으니까 똑같은 게 이번엔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4개씩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 이렇게 이웃하게 앉으면 회장, 부회장이 이렇게 A, B 순서로 앉을 수도 있지만 부회장이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회장이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게, 아니, 다른 게 한 번 더 생겨서 2를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 3, 2, 1인데 4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2는 6 곱하기 2니까 1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게 되는 그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생각도 다시 한번 해주면서 문제를 봐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은 여기 문제 1번인데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갑자기 나온 이제 생각이 뭐냐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마주보고 앉으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웃과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웃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계산을 했다면 마주보고 앉는 것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학생들마다 좀 해석이나 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기는 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 다음 계속 듣기를 바래요. 선생님은 그냥 답을 쭉 말해버립니다.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할머니가 원탁이 있으면 할머니가 여기 앉는 순간, 할머니까지 써야겠네요. 할머니가 여기 앉는 순간 할아버지의 자리가 정해져 버리죠. 네, 할아버지 자리가 어디겠어요? 할아버지. 여기로 아예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할아버지는 나중에 앉히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만 계신 걸로 하고 자리를 배치한 다음에 나중에 할머니 맞은편에 딱 할아버지 보이게 앉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6명인데 일단 5명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식탁에 배열을 하자. 그러니까 5명이니까 5팩을 5로 나눠서 이게 뭐였냐면은 4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다 들어있는 거냐면 할머니가 앉을 때마다 맞은편에 할아버지가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세트.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아까 거랑 살짝 비교해 볼까요? 아까 회장 부회장님 앉는 거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웃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이 자리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썼어요. 여기. 근데 지금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혹시 이거를 할머니가 앉으면 할아버지 자리가 정해져. 저는 할아버지를 정할 거예요. 할머니가 따라오시게. 그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도 앉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도 앉으면 할머니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중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좀 너무 많이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절판이라고 해서 9개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뭐가 있는 거지? 뭔가 전복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전복 같은 게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자, 아무튼 되게 멋있게 생긴 어떤 음식들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담을 거냐. 얘는 요 둘레에 있는 거는 8개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해서 총 9개의 칸이 돼요. 그럼 이때도 잠시 멈춤 잠깐 하세요. 생각 필요한 사람은. 자, 얘는 뭐부터 한다? 가운데부터 먼저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총 9가지의 간식이 있으니까 가운데에다가 9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9가 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저 가운데 칸에. 그리고 나면 남은 게 몇 개냐면 8개인데 8개가 구절판은 사실 내가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인데 원순열 계산해서 8팩을 8로 나눈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예요? 7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7팩 9 곱하기 8팩을 8로 나눈 거 8분의 8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숫자가 꽤 크긴 한데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냥 계산해 주시고 만약에 뭐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데서 너무 큰 수를 계산하게 하고 싶지 않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는 다른 표현으로 문제를 주게 되니까 문제를 꼭 끝까지 잘 읽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순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순열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원순열에 대해서 배웠고 처음에 이제 순열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이렇게 3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사실 여기에는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의자 원탁에 짜장면, 뭐 탕수육 이렇게 메뉴를 놓기도 하고요. 의자에 아까 회장님, 뭐 부회장님 있는 사람을 앉히기도 하고요. 의자에다가 뭔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의자가 아니라 원탁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계산해야 되는 식은 같은데 이 표현만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빠짐없이 푸시고요. 뒤에 있는 중단원 문제라든지 대단원 문제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보충교재가 있다 그러면 정말 빠짐없이 생각 많이 하면서 기계적으로 원순열 n-1팩 이렇게 하지 말고 왜 n-1팩 됐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